앞서서 저희 집 거실에 있는 교육서, 육아서 쭉 보고 오셨는데 사실 그 책들은 제가 읽은 거에 아마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몇 권의 또 이제 교육서, 육아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 흔한 엄마 채널에서 종종 이제 좋은 교육서나 육아서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긴 한데 수백 권을 이렇게 접하고 읽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육아서나 교육서는 이렇게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정리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사실 엄마들이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뭐 육아서나 교육서를 열심히 읽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도 좀 알차게 좋은 내용을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책들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질의와 그리고 제안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육아서랑 교육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육아서는 양육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서는 말 그대로 교육을 위한 것인데 이게 완벽하게 분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양육 안에도 교육이 있고요. 교육 안에도 양육법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 얘기하는 육아서라고 불리는 것은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읽어가는 게 바로 육아서인 것 같고, 그리고 교육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비 초등 맘일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초등 때 굉장히 많이 읽는 게 교육서인데, 교육서 역시 아이가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또는 그 후라도 필요한 내용들은 읽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육아서, 그 교육서에서 얻어야 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읽다 보면 내가 이걸 왜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읽고 나서 내가 얻을 거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만의 교육 철학을 갖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 저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좀 접목하게 되고, 그래서 나만의 철학이 무엇인지, 사실 아이 낳기 전에는 양육 철학이나 교육 철학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책을 읽어가면서 내 교육 철학은 뭐였지? 나 원래 없는데 근데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만의 교육 철학이 정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육아법입니다. 육아법도 정말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육아법,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육아법을 스스로 그 정보들을 통해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아이에게 맞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육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서에서도 아이마다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통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읽다 보면 이건 우리 아이랑 맞는 교육법이야, 맞는 양육법이야 라는 것들이 그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내 아이에게 맞는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아서와 교육서를 읽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책을 대체 얼마만큼 읽어야 내가 얻을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어서 이제 저희가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있고 또 육아 교육서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을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 6년 동안 집중적으로 책을 읽어갔고, 그리고 이제 수백 권의 책을 읽었어요. 다다익선이 좋을까 과연, 아니면 일부 진짜 좋은 책만 한 10권, 20권만 읽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건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이에게도 다독을 많이 권하고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스스로 정립되는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철학의 깊이도 다르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서나 교육서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몇백 권을 읽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육아서, 교육서를 몇십 권 정도를 읽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생각에 정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1년에 한 5-6권 정도를 읽어간다고 생각하면 한 초등 내내 그 정도 양으로 읽어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의 답은 양보다 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들은 제가 그 이전에 읽은 책과 그리고 최근에 또 읽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타이틀로만 이렇게 봐도 사실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이 담겼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육아서, 교육서 요렇게 읽으면 좋다라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미시적으로 실행하라입니다. 요거는 가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자녀 교육서가 읽다 보면 본인의 철학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양육서나 교육서를 접할 때는 좀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안에 하우투가 담긴 미시적인 접근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는 책들은 후에 읽어가면 좋다는 의미인데요. 그 자녀교육 철학서, 그리고 양육에 대한 전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책, 그리고 부모 역할을 정의한 책, 그리고 태어나서 대학까지 아이에게 어떤 걸 가르치면 좋은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 그래서 큰 흐름이 담겨 있는 책을 읽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부분, 과거에 변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도 읽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어떤 그 시대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해하면서 읽어가는 책들, 그렇게 거시적으로 좀 접근하는 책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초중고 전반이 담긴 책 있잖아요. 요걸 전부 다 경험하고 쓰신 분의 책도 좋고,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의 어떤 교육과정들은 어떤 거다라는 거를 러프하게 알려주는 책, 그런 책들을 먼저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아이 양육이나 교육의 모든 전반의 이해를 위해서는 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리고 독서에 대한 가치를 알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아이의 학습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아이의 인지 발달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뇌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그리고 독서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하우투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책 읽는 뇌라든지 다시 책으로, 그리고 IQ에 대한 거, 그릿, 메타인지, 독서법 중에서도 독서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공부머리 독서법 이런 것들, 아마 책으로도 한 번씩 소개가 됐고 많이 들어보신 책들일 거예요. 이런 류의 책들, 그리고 뇌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해서 아이의 뇌가 이런 상태로 발전해 가니까 사춘기 뇌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린 것처럼 그런 뇌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을 조금 읽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인데요. 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철학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내가 양육법 전반에 대해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큰 흐름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철학이 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육아나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약간 아직은 안개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내게 또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방법론에 대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 방법론이 앞서 말씀드린 결국은 하우투에 대한 건데요. 요거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 입학을 하니까 초등 입학 가이드를 읽게 될 거고, 중등 가이드, 고등 가이드 이런 책을 읽을 거고, 수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럼 수학 학습법 책들을 읽고 영어 학습법을 읽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의 양육에 대한 거는 아이의 기질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니까 예민한 아이, 예민한 아이 키우는 법, 남자아이 키우는 법, 그리고 아이 외동 키우기, 대화법, 그리고 성교육법, 글쓰기 방법, 경제교육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 이런 것들을 아마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방법론에 대한 책을 읽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좀 흐름을 잡고 읽어가다 보면 내가 올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책, 그리고 내 철학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선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서나 양육서를 읽다 보면 사실은 책 하나를 사서 읽으면서도 10,000원, 20,000원의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책이더라도 더 담겼거나 덜 담길 수는 있지만 책 자체를 읽다 보면 제가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특히 메모해 두면 저 개인적인 발전도 되고 아이에게 이제 가이드를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굉장히 많은 양을 저희가 다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올해 내가 아이에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How to는 수학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겠다 그러면 그 부분의 책들을 온라인몰이나 서점에 가서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특히 선택을 할 때는 앞에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은이의 양력을 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인덱스가 있잖아요. 인덱스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 일단 내용들에 들어갈 거다. 이거는 그래서 교육 철학을 다루고 있는 책이네. 읽다 보면 이거는 How to를 다루고 있는 책이구나. 그리고 또 어떤 책은 요거는 내가 봤더니 내 마인드를 바꾸는 책이구나. 사실은 저는 이제 가장 핵심은 내 철학을 갖는 일이고, 그리고 그 철학이 생기기 위해서는 나한테도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이를 첫애를 키우는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취사 선택할지를 골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책을 고름에 있어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점점점 골라가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책을 선택하듯이 그 나의 책, 부모의 책을 점점 깊이 있게 선택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다른 분야의 책들도 아이의 이제 경제교육을 하다 보면 경제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경제의 다른 분야의 책들을 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이의 감정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수필집이나 책 같은 것들을 또 이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들로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결론. 딱 결론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러면 가장 좋은 베스트 육아서나 교육서는 무엇일까요? 저도 이 고민을 참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나를 발전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행동하게 하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 아닌가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의 발전을 돕고 아이가 바른 방향으로, 훌륭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책, 이런 책이 육아서, 교육서에 큰 가치를 주는 책이 아닌가 합니다. 특정한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좋은 육아서나 교육서를 참고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또 추천할 수 있는 책들은 또 추천할 수 있도록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